안녕하세요. 저희는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모색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전지적 아동 시점 조이 민시안, 이유빈, 이하민, 정리안입니다. 발표는 서론, 본론, 결론, 느낀 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 제4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에 대해 모순을 느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먼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이 왜 교육에 있어 소외받는지 조사한 뒤에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 부모를 둔 학생을 위해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자녀를 위해 정부에서는 대입 첫 등록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여러 정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교육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 문제, 정책의 접근성 문제, 사교육비 격차 문제가 있습니다.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선입견들이 취업에도 영향을 미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면 사회적 소수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의 존재를 지원 대상의 3분의 2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지숙 교수님께 자문을 구한 결과 실제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격차 문제의 경우 지난 2017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소득계층 간의 사교육비 격차는 9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교육비의 격차는 계층 간 교육 격차가 커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교육과 인권교육 등의 예방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해교육의 일원으로 직접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접근성이 높은 SNS에 기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정책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 생각함을 이용하여 저희는 2021년 1월 19일 교육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이때 국민 생각함이란 온라인상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 제도를 수립할 수 있는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사교육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의 발전과 지원금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 또한 국민 생각함을 통해 관련 청원을 기재하였고 더불어 간단한 투표를 진행하여 여러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해결 방안을 통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첫째, 카드뉴스를 만들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편견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북한 사람들의 말투에서 이질감이 들었는데 포용력 있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해교육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온라인상의 이해교육을 통해
편견을 없앤다면 오프라인상에서의 차별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국민 생각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교육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이 의견에 총 66명의 국민들이 동의하였고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의견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인 정책 홍보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마찬가지로 국민 생각함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사교육비 격차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간단한 투표를 함께 진행하였고 그중 공교육의 확대와 저소득층의 지원이 사교육의 격차를 줄일 것이며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91.66%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총 106명의 국민들이 이 의견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주었으며 참여 인원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청원이었습니다. 이렇듯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공교육이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할 때 사전 준비가 미흡했으며 전체적인 과정에서 부족한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청원을 진행하여 높은 참여율을 얻었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조원들과 총 10번 이상의 만남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직접 청원을 올리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 이해교육을 실시한 것이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이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및 정책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전지적 아동 시점 전하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